네, 안녕하세요. 새빠입니다. 예, 퇴근길입니다. 요즘 뭐, 퇴근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가, 보는, 너무 뻔해가지고, 정치 쇼 하는, 많잖아요. 경제 이야기도 그렇고,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모르겠어요. 오태민 작가님하고 계속 이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뭐 지정학이라든지 화폐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공부를 하고 듣고 뭐 알지는 기억해내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와서 그런지 좀 시시해요. 뭐 정치 이야기도 들어보면 자기 진영에 자기가 하는 진영에서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막 욕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은 또 극단적으로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뉴스들도 황당한 뉴스들도 너무 많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여기저기 똑같은 이야기들 계속 쏟아내고, 여기 봐도 그 이야기, 저기 가도 그 이야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거지. 진영에 따라서. 너무 또 얼토당토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들으면 또 소음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막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방법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본인은 하겠다. 근데 언론들이야 그냥 사실을 보도하고 뭐 한다 하지만, 요즘은 또 언론들이 또 언론이 100% 객관적이긴 힘들다는 거는 저도 알지만, 어느 정도는 좀 사실을 기반한 어떤 사실을 기반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진영에 치우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언론이라면은 일단 제일 처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사실 확인이잖아요. 언론이라면 일단 사실 확인을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점, 그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뭐 어떤 맥락으로 뭐 이해를 하느냐, 뭐 이것도 중요한데, 그냥 보편적인 사실, 그냥 객관적인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사견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 해석. 그거는 이제 보고 읽는 사람이 판단하는 건데, 그거를 막 언론에서 막 미리 해버리니까, 보고 읽고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걸 안 주는 것 같아요, 언론이. 그래서 뭐 요즘 유튜브나 이렇게 보고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볼수록 더 바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좀 보다가 그냥 내리고, 그냥 내 이야기는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 이야기 뭐 뻔하죠. 제 이야기야 뭐 항상 비트코인 이야기, 모백 이야기, 뭐 이게 다죠. 그래서 저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모아가고, 또 가진 비트코인 전부 다 일가먹고, 그러다가 오태민 작가님을 일찍 알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빅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모빅을 또 받고, 이거 가지고 또 비트코인 연습을 하고, 이런 와중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차피 제가 뭐 비트코인을 계속 나갈 거고, 또 다른 자산들도 제가 뭐 이렇게 한 곳에 올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인하는 건 아닌데, 주식도 괜찮은 주식들은 여유 되는 대로 조금씩 사서 모아 나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 일단 뒤로 하고, 내가 좋은 우량주를 계속 분할해서 조금씩이라도 사 모아가고, 또 비트코인도 걔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꾸준히 사 모아 나가고, 또 내가 운 좋게 받은 이 모빅을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어떤 사고들이 있겠죠. 그래서 유의미하게 내가 지켜내고 낼 수 있다면, 향후 만약에 5년,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모아 나갔던 자산들, 지켜 나갔던 자산들이 많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치가 부여돼서 제가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라 그러나, 그걸 뭐라 하노,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로운, 돈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되었다면, 그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 하고 싶은 누구 그 희망사항이잖아, 희망사항. 안 그래요? 너무 어둡나? 너무 밝나? 너무 어둡네. 아직 겨울이라가, 겨울 이 시간대, 이제 한 3월, 4월 되면 좀 밝아지기 싶은데, 이거 뭐, 호라시 해놔도 어둡다. 아, 이래 어둡노? 또 이거, 칠레등 켜쁘마, 또 너무 밝아가지고. 그죠? 너무 밝죠? 이해 났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갈까? 곰곰이 이래 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해보는데, 상상은 뭐 자유잖아. 부정적으로 생각해가 비트코인이 막 꼬꾸라지고 계속 우상향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돼가지고 계속 내려가고, 모빅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려가지고 또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 항상. 그렇고 주식도 자산시장도 여기저기 전쟁 터지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이래가, 전쟁 나면 우리나라 주식은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제로죠, 제로. 하여튼 그래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배제하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었다면,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안 하고, 내가 먹고 자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병원비 크게 걱정 안 하고, 내 노후에 여가 생활도 좀 하면서 여행도 간혹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가 아니겠어, 그죠?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 라는 생각을 이래 한 번씩 하는데 별로 없더라고. 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간절하게 뭐를 해야 되겠다,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모아가지고, 이런 변동성이 심하고, 하지만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빅딩을 알기 전에, 또 모백이라는 빅딩을 또 알기 전에, 또 주식 투자라는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제가 많았거든, 원래. 근데 한 5년 전부터, 4, 5년, 5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주식 투자를 하라는 게 현대인들한테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주식도 계속 사 모아가고 있고, 또 중간에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주식을 좀 정리를 했는 것도 있고, 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만나면서부터 주식 자산을 많이 줄이고 비트코인 자산을 많이 늘렸거든. 늘리면서 제가 비트코인을 3개 정도를 모을 수 있었거든. 근데 그거 다 날리무스, 비트코인 다 날리무스. 참, 그거는 운명이라고나 할까. 근데 비트코인을 내가
세계를 다 날려먹고 해킹이나 18을 통해 다 날려먹고 그래서 또 무모하게 모빅이라는 걸 또 참여를 하게 됐고 근데 그게 또 유명한 가격을 또 가지게 됐고 또 이런 또 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또 안 팔면 안 되는 또 상황이 있었거든. 사람마다 다 있잖아, 그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한 5년이나 10년 뒤에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죠? 그냥 운 좋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든 모빅이든 주식이든 내가 뭐 사가지고 자산을 잘 모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억수로 뭐랄까노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무조건인 것 같아. 무조건 그냥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되고 경제적인 그러니까 딱 두려움이 있더라고. 두려움. 내가 나이 먹고 퇴직했을 때 자녀들한테 조금이라도 남겨줄 자산도 없고 자녀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또 본인 노후도 전혀 안 돼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될까라는 두려움이 딱 그 중간에 있더라고.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하고 막 이런 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그게 되어졌다. 경제적으로 내가 그런 두려움이 해소됐다고 했을 때 내가 마냥 내 인생이 행복하냐, 마냥 즐겁냐, 마냥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생기느냐, 그죠? 못 해본 것들을 막 해보느냐, 그것도 안 그렇거든. 예를 들어서 뭐 스키를 내가 젊었을 때 스키를 참 타고 싶어했어요. 저거는 진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나도 스키장에서 한번 사진도 찍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막상 나이 드니까 별로 스키장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 또 애들 데리고 그건 있어요. 내가 애들 데리고 내년 우리 막내하고 둘째가 내년하고 내후년 군대를 가거든요. 그리고 딸내미도 내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내년쯤에는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는 목표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해마다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던 건데 부모하고 이제 안 해봤던 그리고 또 경제적인 돈 때문에 못 해봤던 경험을 어릴 때 한번 그런 추억을 꼭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성인이 되고 했을 때 아빠가 그래도 내가 20대 때 군대 가기 전에 해외여행을 이렇게 유의미한 돈을 쓰시면서 즐거운 여행을 한번 했다라는 추억을 꼭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내년이나 내후년 초에 그 상관으로 한번 다녀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내가 막 자기 자녀들을 위한 것도 있고 나도 뭐 내가 막 여행을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애기들한테 추억을 남겨주고 나도 좀 추억을 남기고자 하는 방점을 찍고자 하는 건데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뭐 내가 또 그렇다고 식탐이 많아가지고 막 미식 깔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도 아니거든. 저희 점심때 요즘 직장 분위기가 도시락 싸가 다니는 분위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내가 옮긴 직장도 거의 대부분 직장 도시락 싸가 와요. 요즘 경제가 전부 다 안 좋은가 분위기가 그런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도시락 싸가 다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점심때 거의 많이 안 먹거든요. 점심때 뭐 사과 한 개 하고 삶은 계란 한 개 하고 그러고 곤약 있잖아요. 곤약하고 뭐 초고추장하고 그래가 몇 개 먹고 안 그러면 두부김치 좀 해서 먹고 거기 다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내가 점심때 맛있는 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맛있는 게
편하게 막 먹어 맛있겠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식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이제 50대가 접어들고 이러니까 젊은 때하고 틀리게 막 뭐 놀러 다니고 막 이런 열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안 그래요? 젊을 때는 막 그렇잖아요 막 나이트 클럽도 가고 막 요즘은 클럽이라 가나 클럽도 가고 뭐라 그러지 그 자리에서 뭐 이래 뭐 만남도 가지고 남녀 만남도 가지고 또 막 그렇잖아요 그런 에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50 넘고 이러니까 뭐 그런 거 그때 별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자유를 경제적으로는 큰 그게 없다면 뭘 하지? 뭘 그렇게 해야 되지? 생각 따지고 보니까 별로 할 거 없더라니까요, 별로. 뭐 대출 없이 집 한 칸 마련하고, 뭐, 이런 건 있겠지. 그런 것도 크지. 만약에 근데 그게 그렇지 못할 때가 그게 진짜 절실하거든요. 없을 때. 절실하고 내 지향점이 되고 내 방향이 되고, 거기에 다 막 에너지를 다 쏟는데, 막상 그게 딱 이루어지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 뭐 있노? 안 그래요? 그 오 작가님이 얼마 전에 그 책 이야기 잠깐 하시면서 꽃들에게 희망이라든가 그 책 있잖아요. 근데 그 책 이야기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내하고 잠깐 만났던 첫사랑 그 친구가 내한테 선물로 줬던 책이거든. 그래가지고 뭐 그 책 안에다가 내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이제 몇 월 며칠 처음 만난 날 하고 몇 월 며칠 같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몇 월 며칠 뭐 이래가지고 머리 깎은 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책을 선물로 받고 그걸 보고 내가 그때 당시 많이 설레었었는데 하여튼 그 책을 내가 그때 읽었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를 딱 하시길래 이거 막 뭐라고 해야 되는지 다들 깜짝 놀랐지. 그래가지고 그 책이 동화인데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뭐 꿈틀꿈틀거리는 어떤 벌레들이 막 이래 자기들끼리 막 산을 막 저 위에 가면 뭐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산을 만들어요. 올라가면 그 벌레 위에 더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가고 막상 올라가면 그 위에 또 가보면 아무것도 없거든. 에이 하고 내려보면 또 옆에도 막 올라가 막 쌓이고 있는 거야 벌레들이. 그럼 여기 아닌가 싶어가 또 저 딱 올라가 보면 막상 올라가 보면 또 아무것도 없고. 그런 그 생각이 잠깐 들어요. 막상 뭐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50대 중후반이 된다고 하면 나는 뭐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돈 쓰는 재미, 제가 돈 쓰는 재미 별로 모르겠거든, 나. 모르겠어요, 별로. 돈을 못 쓰는 불행은 있지. 돈을 써야 되는데 못 쓸 때의 불행은 있어요. 그건 너 아는데.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커가지고, 저 혼자 뭐, 그때까지 아동바동 살아왔는 사람이라서. 뭘 하고 싶고, 해야 되고, 해야만 할 때 없으면 그 불행은 저는 알아요. 어릴 때도 친척집에 더부살이 해가 살았고 이래서. 근데 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 그건 잘 모르겠다니까. 지금 잘 생각이 잘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람들 아파트 평수라든지 좋은 차라든지 젊다면 또 아리따운 아가씨 애인이라든지 남들보다 더 나은 뭔가 남들보다 더 낫고 좋고 많은 걸 가진 거를 상대방한테 과시하는 거에 대한 보상, 그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뭐랄까노 끝도 없는 불행의 시장이거든.
안 그러면 계속 자기 위를 계속, 자기보다 계속 낫고, 많고, 아름다웠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자기 위에 있거든. 맞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거는. 그러면 계속 그 위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냐, 이거지. 누구한테 과시한다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열등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추종하는 거니까. 아파트 평수를 추종하고, 뭐 좋은 차를 추종하고, 추종하니까 의시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건데, 그보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재산 있는 사람을 위에 수두룩 빽빽이거든. 얼마나 그 무례가. 저는 그래가지고, 참, 이것도 내가 만약에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 해도 이것도 행복한 건 아니구나. 내가 그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이루었을 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삶이 있어야 돼.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때까지 살았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이렇게 긴 껍데기구나. 긴 껍데기구나. 대부분의 삶. 제가 좀 그렇겠죠. 그죠? 뜻도 없고 삶의 의미도 안 두고 맹목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냥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냥 단순한 그것만 가지고 이때까지 살았다는 반증이 들리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 지금이라도 제가 삶의 의미를 어떤 데 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빅이라든지 비트코인을 이렇게 지켜보고 바라보고 또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모빅을 조금 주위에, 그러니까 비록 내가 유튜브지만 이렇게 알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안 좋겠나. 모빅 걸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저도 뭐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여유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빚도 많고 막 그런데 경제적으로 뭔가 어렵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경제적 이렇게 좀 뭔가 경제적인 도움을 좀 받고 싶고, 그렇다면 이 모빅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과 모빅을. 비트코인만 좋다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보다 이 비트모빅이 이게 왜 이런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과 질문들을 하면서 이 모빅 생태계가 하나님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유의미하게 조금씩 뭔가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모빅은 아직 비상장 자산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적고, 그리고 좀 초창기에 이제 배포대가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도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이렇게 들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중에 또 다수가 아니고 소수거든. 그 소수에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조금 접어두고, 이 모빅을 오 작가님 여러 가지 방송들도 많고, 요즘 또 비트코인 투자 전략이라는 또 뭐 책과 동영상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유가 되신다면 좀 사서 보시고. 2월 1일 날부터 개강이잖아요. 2월 1일부터 개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영상 기다리고 있어요. 구매를 하긴 했는데 요즘 하도 볼 게 없어요. 들을 만한 것도 없고, 뭐 정치건 경제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래서
오 작가님 방송 이렇게 그 동영상을 진짜 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상상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싶은 마음에 또 오늘도 뭐 별 내용도 없고 뭐 별 그것도 없는 영상이지만 또 찍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역량도 뛰어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모빅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하긴 하거든요. 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이런 상상을 해봤다니까. 예를 들어봐 우리나라가 갑자기 통일이 됐다. 통일이 되면 화폐가 남북 간의 화폐가 이게 통합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북한은 지금 뭐 달러 쓴다 하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원화 쓰고 이걸 왜 통일시킬까? 그러면 우리나라 원한을 북한 주민들한테 분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배분을 해줘야 될 거잖아. 어떤 식으로 배분해 줄 거냐?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모빅으로는 어떨까? 모빅으로. 그죠? 모빅으로는 어떻게 했노?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죠. 모빅으로 만약에 모빅이 뭐 해외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 상장이 돼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이제 수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거 모빅 이거 거래소에서 이래가 하니까 비트코인으로 또 수합도 되고 야 이거 좋으네 이래가지고 섞이고 그럼 북한 주민 중에도 좀 똑똑하고 빠리빠리하고 이런 북한이 뭐 해킹으로는 세계 1위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알아보는 사람 오히려 남한보다 더 빨리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겠지. 오히려 그죠? 그러면 야 이게 어떤 또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말 그대로 상상입니다. 상상. 이런저런 상상을 해봐. 모빅만 생각하면 모빅만 이래 있다가 생각해보면 별의별 상상이 자꾸 든다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 하여튼 뭐 오늘 또 이것저것 쓸데없는 이야기, 또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들 해봤는데, 하여튼 뭐 마지막은 그냥 비트코인, 비트모빅 화이팅. 요래 마무리. 비트코인, 비트모빅 화이팅.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